고요. 네. 중요하다. 5번. 네, 1번. 166페이지야. 방정식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5 빼기 k는 0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이면 바로 넘깁니다. 그래프를 옮기기는 싫고 짝대기를 옮기려고 이렇게 아예 넘겨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왼쪽 제대로 아는 녀석, 오른쪽 제대로 모르는 녀석, 그때 4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k를 잘 조절해서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함수를 fx라고 볼게. 다시 한번 적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고, 심심하니까 야 졸린 친구 도연아 불러라. 네, 너요. 12x의 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플러스 틀렸고 마이너스 24x. 네, 이렇게 되고 다 12x로 묶이네.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니까 오른쪽도 미분이 잘 되죠. 인수분해가 잘 되죠. 요렇게 된다. 그럼 얘 기반으로 f'x를 그려보면은 일단 그늘 0이랑 마이너스 2랑 1 요렇게 그늘을 갖겠네. 그리고 플러스 10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요. 네. 잠깐만. 못생겨서 다시 그릴게. 요렇게 그렸어. 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니들 좀 잘 보라고. 3차 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는 다 점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폭이 좁잖아. 같은 근이어도. 그쵸? 그러면은 이 대칭의 중심이 아마 한 이쯤 있겠지.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지금. 그럼 얘 기반으로 해서 fx를 그려보면 뜩뜩뜩뜩뜩뜩뜩 마플 이렇게 돼야 되고, 내려가다가 0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0을 다시 찍고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0,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림이 아마 요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생겼다. 그때 이거 f'x 이제 쓸모를 다 했으니 갖다 버리고,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여기가 서로 다른 4점을 지나려면 k가 이렇게 지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지나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점의 높이랑 여기 점 사이에 k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값을 까먹었네. 여기가 0이고 1 이렇게 되네. 그럼 f0 찾자. f0은 5네요. 0,5.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5니까 이거 더하면 1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그때 가로 짝대기 이게 이제 y는 k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프 그래서 해석하기. 네, 됐고. 근데 뭔가 좀 다르다잉? 이게 1이 아니라 3. 예. 뭐가요? 플러스 4 앞에 나 1, 어디 잘못했냐나? 그 파란색 그 0, 1 넣은 식으로 1. 네, 그거. 3이구나. 네. 뭐야 그러면 0이네. 여기 0 뜨네. 요렇게 되네. 그럼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넘어갑니다. 또 5번에 2번. fx는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라고 되어 있고, gx라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k인데,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은 같다라고 일단 잡겠죠. 요렇게. 근데 여기서 왼쪽 두 녀석만 넘어갈게. 네, 모르는 녀석은 냅둔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라는 3차 함수로 해석할 거고, 오른쪽은 가로짝대기로 해석할 거고. 그래서 왼쪽 함수를 뭐 hx라고 하나 새로 잡아 놓을게요. 그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그러면 h'x는
원상아, 네가 불러라. 미분해줘.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네, 좋고요. 이거 3으로 묶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보고 인수 분해가 x 더하기 3에 x 빼기 1로 되네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이랑 1을 근으로 갖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h'x고 얘 기반으로 3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거다. 그쵸? 마이너스 3 여기가 1. 그때 두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K가 가로 짝대기인데 두실근 가지려면 여기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거나죠. 그쵸? 그래서 K 값은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같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 왼쪽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H-3이 곧 답인데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더하기 4 해서 31. 첫 번째 K 값은 31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 지날 때니까 1 집어넣으면 H1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4 요렇게 세 개 더하면 8이네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해서 K 값이 요렇게 두 가지 가능하겠다. 네. 넘어갑시다. 필수 유형 6 167페이지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 한 개의 음의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은 뭐 저는 k 넘겨서 해석할 거고요. 3차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뭐 0이 이렇게 있겠지 뭐. 네. 그때 뭐 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구조. 그때 k 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략 이렇게 될 거고. 그림은 제대로 그려보고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왼쪽 녀석을 fx라고 잡고 미분해 볼게. 그러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돼서 6으로 묶을 수 있고 인수분해도 잘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2를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고 f'x 너무 넓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0 내려갔다가 기울기 0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는 녀석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0일 때의 값을 먼저 체크 좀 해줄게요. 0 집어넣으면 0이네 0,0이네요. 여기 있겠지 뭐 0,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극대부서 다 찾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 플러스 12가 돼서 7 마이너스 1,7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대요. 네. 그때 K 값이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K가 이렇게 지나면은 0을 근으로 갖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음수인근이 하나 그리고 영인근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인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때 이 K가 올라가지면은 이 근은 음수인 0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음수인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양수인근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지. K가 0보다 커지면요. 그쵸? K는 0보다 작아져야 될 듯.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지 그 음수인근 하나에 양수인근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면 안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0보다도 더 내려가면은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양수인근이 중근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확실하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맞죠? 그래서 K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된다.
요렇게 이제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네. 별거 없죠? 그래프 열심히 그냥 그리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됐다. 필수 유형 7. 다 중요해서 뭐 못 건너뛸 것 같은데. 7.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k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k 값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게 싫으니까 얘를 이렇게 통째로 넘겨 놓을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마이너스 15x는 k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겠다. 네, 해서 얘 그래프 그리고 뭐 네, 열심히 하면 되겠죠. 또 해야 되나? 이제 대충 알 것 같지 않냐? 네, 1번만 할까요? 네, 왼쪽 녀석을 fx라고 잡고 해볼게. 그러면은 지원아 미분해서 불러줘. 3으로 묶고 x제곱 빼기 4x 빼기 5고 이거 인수분해도 뭐 어려울 거 없이 잘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인데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5로 갖는 구조. 그러면은 풀마풀 올라갔다가 0 내려갔다가 5에서 기울기 0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요렇게 되는 상황. 그때 극대극소를 찾는 게 나을 듯 해서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하기 15 8인가요?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125 빼기 이러지 맙시다. 네. 하기가 싫다. 이거 15, 3, 5로 빼서 이렇게 지금 5의 제곱으로만 싹 다 묶으려고요. 계산하기 싫어서. 이거 마사잖아. 마이너스 100인가벼? 네. 아유, 네. 그때 뭘 구하라고? 그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럼 K가 이딴 식으로 지나야겠죠? 그래야지 만나는 점이 3개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을 듯. 이런 거 계산하기 개 짜증 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해보면 계산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계산하면은 힘들잖아. 네. 그래서 뭐 지금 해설 솔루션 보면은 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딴 개념을 안 쓰죠. 저 하나도 그냥 그림 그려서 풀 뿐이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쪽 개념을 전 안 씁니다. 그냥 그림 그려서 푼다. 네, 그냥 그림 그려서 푼다. 필수형 8. 네, 또 1번은 좀 이제 재미가 없는데 다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 2번만 할게나. x가 a보다 크다 라는 범위 하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32가 0보다 항상 성립.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인데 네, 뭐 그냥 그림 그려서 하겠죠. 뭐 얘를 그릴 거다 저는. 그래서 얘 fx라고 잡고 미분해 볼 거고 3x로 묶이고요. 0이랑 4를 근으로 갖는구만. 0, 4, 아볼 f'x는 끝났고 fx는 올라가다가 기울기 0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0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데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일단은 개형은 이렇게 생겼지만 위치,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다 집어넣고 확인이야. 여기 0,32 F4는 이것도 잔머리를 4의 제곱 곱하기 2 맞죠? 16 곱하기 2니까요. 4의 제곱으로 묶고 계산을 해보자. 4 빼기 6 더하기 2니까 0 나오네. 네, 0이네 여기.
이렇게 되는데 x는 a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겠대요. 그쵸?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겠대. 그때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치? 0이랑 같은 것도 허용을 안 해주고 있죠, 지금.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4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4보다 왼쪽에서 a가 잡힌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걸려버리지. 4가 0 됐으니까. 이거 안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는 저 a 값은 4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같은 건 돼야 안 돼? 같은 거 돼요. 왜? 여기에 4가 들어가도 4가 내가 보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4를, a가 4라면은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다 0보다 큰 거 맞죠? 4는 안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4까지일 듯? 4보다 더 작아지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는 4 이렇게 그래프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단원 끝 넘어갈 거고 마지막 녀석 얘 배우려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과 가신 분? 네, 이과 꽤 많네? 3명이나 있네? 물리 선택했나요? 네. 그러면 니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임 아마. 물리 배울 때 아마 첫 단원이 그 역학. 네, 고전역학, 뉴턴역학인데요. 그 미적분 뉴턴이 만들었거든. 그 문제 풀려고 고전역학 문제 풀려고 만든 거거든. 그래서 니들이 아마 그 물체의 움직임, 뭐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뭐 해가지고 속도, 가속도,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미분 또는 적분을 쓰면 너무나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것들을 2학기 때 배우잖아요. 고전역학 배울 때 니들이 이걸 안 배운 상태로 하다 보니까 공식을 싹 다 외워야 되는 거고 미분, 적분이 되면은 공식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네. 그때 지금은 이제 속도, 가속도. 그래서 시험에서는 한 문제씩 네, 나옵니다. 한두 문제씩. 내신에서는 거의 뭐 두 문제씩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학교 시험에서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한 문제씩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속도, 가속도. 그때 기호 먼저 좀 배워야 될 듯요. 기호? 과학적 사실들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물리 선생님으로 잠깐 전직 좀 할게요. 이러면. 물리해야 돼? 일단은 니들한테 먼저 구별 좀 시킬 게 있어가지고. 네. 야, 속도랑 속력이랑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속도는 음수도 될 수 있는데 속력은 양수가. 네, 맞습니다. 니들 기하 아직 안 배웠죠? 그치? 기하에서 단원에 보면은 벡터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벡터? 이렇게 써줄까? 네, 벡터라는 녀석이 있는데 벡터랑 스칼라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 쓰자 그냥. 벡터, 스칼라 라는 두 개의 물리가 있는데 이거 들어봐. 어차피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오거든 이 녀석이. 근데 구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을 말해. 존재하는 물리량.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걸로 이제 방향, 음수도 있다는 거야. 음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 위치, 변위라고도 부르는데요. 변화된 위치 또는 속도, 뭐 가속도 이런 녀석들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무게? 굳이 엄밀하게 말하면 무게는 니들 혹시 무게 공식 아세요? F는 MA는 아세요? 들어본 것 같다고요? F는 MA 중학교 때 배우는 고1 때 배우지 않니? 들어본 것 같다고? F가 뭔데? 그건 뭘? 힘 아니에요? 네, 포스. M 뭔데요? 질량. 질량. A. 가속. 와, 이 개빡이네 진짜. 와, 모른다고? F는 MA를 모른다고? 아니 배우는 거 아니야?
해보지. 내가 오, F는 MA를 모르는 시대가 왔구나. 오, 대단한데? 그때 F가 힘이거든요. 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질량. 그리고 여기가 가속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게도 곧 힘이거든요. 무게도 힘이거든. 그때 얘가 질량이야.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라고 부르는 녀석. 9.8m/s 제곱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 방향으로 무게는 지구 방향으로거든. 지구 방향으로 질량에는 방향이 없어요. 그치? 니들 혹시 질량이랑 무게랑 단위 구별할 줄은 아니? 얘가 질량이 킬로그램 이고 무게가 킬로그램 힘 이렇게 써지는 건데 학교에서 네? 네, 하여튼 뭐 니들은 뭐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고 무게까지도 필요가 없어. 지금 이거 3개 갖고 가면 되고 스칼라라는 녀석이 있어. 스칼라라는 녀석은 크기만 존재합니다.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속력입니다. 속력이랑 속도랑 구별이 잘 안 되죠. 속도는 방향이 있고요. 속도는 우리가 벨로시티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속력은 스피드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빠르기. 둘이 단어가 다르죠. 속력은 어떤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로 가는가 이런 거를 말할 때 하고, 스피드는 그냥 속도 이것만 그냥 재는 거. 스피드. 어떤 속력이지? 근데 거기에 방향성까지 주면은 벨로시티가 된다. 하나 더 니들한테 줄 게 이동거리. 이동거리랑 위치의 차이를 잠깐 그림으로 보여줄게. 여기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할게. 그때 여기에 동그란 공이 하나 있어. 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를 여기 3까지 옮겼다가 0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할게요. 요런 일을 했다고 할게. 요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위치, 변화된 위치는 몇일까요? 0이요. 안 바뀌었어요, 위치는. 근데 이동거리는 몇일까요? 6이요. 얘는 여기 3 찍었다가 다시 왔으니까 갈 때 3, 올 때 3이죠. 그래서 위치, 이동거리는 요렇게 6이 됩니다. 그래서 둘과의 차이가 있다. 네. 해서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결국 위치는 0.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갈 때도 3이고 올 때도 3인 거야. 그래서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과학 시간 때 배웠길 바랬는데 아쉽고. 네. 해서 벡터 스칼라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물리 배우시면 이거 또 하실 거다. 아마 고전역학 때 이런 부분 먼저 체크하죠. 그래서 네,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우리가 속력을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속도 쪽을 볼 겁니다. 속도, 방향성이 존재하는 녀석에 대해서 따질 거야.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속도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은, 속도는 벨로시티의 약자이기 때문에 V를 쓰고요. V라고 보통 써주고, 그 녀석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볼 텐데 아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X를 위치로 보시고요. 위치를 X라고 쓸 거야. 그때 위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 속도라는 녀석은 몇 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가, 그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특별히 뭐 붙는 게 없지만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때 기호는 dx dt. 위쪽 먼저 읽어요. dx dt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분수가 아닙니다. 얘 미분했다는 소리야. X를 T,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dx dt 이런 식으로 써주고, 만약에 V가 시간으로 써져 있는 이제 함수일 텐데, 요 녀석을 미분하면은 V 프라임 X 자체가 시간으로 써져 있는 녀석일 텐데, 얘를 미분한다고 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게 곧 VT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다. 그리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녀석은 A, dV, dt. 요 녀석은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악셀레이트? 네, 그 자동차 악셀할 때 쓰는 그 악셀, 그게 맞아요. 그래서 A라고 써준다. 해서 미분하면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네,
니들 뭐 물리 배우는 친구들이 반도 안 되니까 뭐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얘 잠깐 볼게. 얘를 보면은 지금 점 P가 있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 0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을 이제 P라고 할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 1차 원에서 움직이는 이런 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필요 없고 이런 그림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위치가 t세제곱 빼기 t제곱인 녀석이래. 그럼 저는 니들이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가 꼭 써줘. 요렇게 t라고 x 괄호하고 t 함수로 볼 거다. 근데 x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 걔가 t로 써져 있는 함수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때 t는 2에서의 속도, 가속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x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x를 위치를 미분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다? 속도입니다. 속도 vt가 나온다고요. 얘 미분한 식 3t 제곱 빼기 2t죠. 네. 그다음 이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입니다. at. 그래서 6t-2 이렇게 써준다. 근데 t가 2초일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도함수들 구해 놓은 거거든요. 집어넣으면 끝나요. v2 구하라는 소리야. 넣으면 12 빼기 4 8 a2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10 나옵니다. 네. 끝났어요. 별 내용은 없다. 별 내용은 없는데 수능에서 잘 나온다. 6번 볼게. 속도와 운동 방향의 관계. 당연한. 여기서 하자. 이미 그림 그려놨으니까. 만약에 속도가 양수라는 뜻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일까? 오른쪽이 플러스인 거고 왼쪽이 마이너스인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때 속도가 양수라는 뜻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리야. 근데 속도가 0 되면 이 점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멈춘다는 소리다. 속도가 음수면 이 점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다가 다시 속도가 0 되면 뭐 한다고? 멈춘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 가속도가 양수라는 뜻은 이 물체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뜻이니? 틀렸어. 가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네, 가속도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기도 하거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속도 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체크를 할 수가 없어. 네,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예를 잠깐 들게. V는 8인 상태야. 속도는 8이었어. 근데 거기에 가속도가 있대. 마이너스 2로야. 이 말은 뭐야? 속도가 20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시간마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마이너스 2인데 1초가 지났어. 1초 후에는 속도가 몇으로 바뀌었을까? 6으로 바뀌어 있어.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게. 배웠니? 네. 속도는 줄었어. 1초 동안 마이너스 2만큼 했으니까 줄었어. 근데 얘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속도 여전히 양수잖아요.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네. 그쵸? 속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뭐 한 번 더 1초 더 지났어? 4?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아직도 속도 양수죠. 그쵸? 네. 해가지고 가속도가 음수라고 해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요거를 바로 판단하기는 좀 네. 속도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속도를 항상. 그래서 문제 풀 때 속도 주의 깊게 체크하시고 우리가 이런 속도 가속도에 대한 활용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개념 7처럼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요거 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니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길이 L을 시간에 대해서 나타낼 거야. 그래서 LT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길이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S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V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부피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 별로 내용이 없어요. 만드는 것들은 이따가 바로 넘겨서 해볼게. 네. 그래서 이게 물리의 기초들인데 9번? 이건 바로 갈게요.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거 x를 이대로 안 둬요. 니들 헷갈릴까봐 xt라고 잡아놓습니다. x 위치를 말하는 건데 t로 써진 함수라는 뜻이야. 그때 속도 가속도 구하래잖아요. 그럼 뭐 해주는 거야? 계속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렇지? 예은아 xt 미분하면 뭐라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 vt.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속 여기야 도야. V 도야 속도. 그 다음에 vt를 미분 한 번 더 하시면은 A at 가속도라고 부른 녀석입니다. 가속도. 이과 안 가길 잘했어. 네. 이과 안 가길. 저도 마지막에 물리 결국 포기했거든요. 니들은 아직 사탕바탕 100점 만점이니? 모의고사? 예. 맞지? 나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선택 과목이니까 50점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럼 벽이 존재하거든. 제가 물리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공대 출신이니까 45점을 못 넘기겠어. 리얼 벽이었거든. 근데 45점 받으면 항상 2등급이야. 1등급이 안 나와. 45점 가지고는.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구모 때 바꿨거든. 지구과학으로. 내신 준비하다가 애들이 지구과학 쉽다더라 이러길래 얼마나 쉽나 한번 나도 해볼란다 하고 해봤는데 공부 내신만 했거든. 딱. 그리고 봤는데 바로 3등급 딱 뜨는 거야. 37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해도 37점 3등급 나온다고? 개꿀인데?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바로 2등급 만들었거든. 결론은 똑같긴 한데 저도 도망자기는 한데 물리 진짜 빡세. 과학고 가는 애들 있잖아. 내구조가 좀 다르거든. 졸라 약간 과학고 가는 애들 느낌이 살짝 달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천재적인 면들이 다들 있더라고. 개찐따같이 막 하면서 막 포켓몬빵 맨날 먹으면서 막 그러는데 뭔가 과학 문제만 풀면은 뭔가 살짝 돌아와서 눈빛이 바뀌거든 갑자기. 그런 애들이 싹 바뀐 다음에 뭔가 이렇게 초천재적으로 풀던데. 그래서 그런 애들이 1등급 받는 거라서 물리 좀 어렵더라고. 저는 힘들었어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였고. 학계 미분 예은아 불러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달라. T 제곱 응. 마이너스 12T 응. 끝. 요거 미분 t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다. 6T 6T. 마이너스 10 끝났어요. 그 다음에 t에다 뭘 집어넣으래? 문제에서 3 집어넣으면 끝나요. 요거 하면은 27 빼기 36 해서 마이너스 9.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18 빼기 10이니까는 6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건 없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적분 단원 쪽에서도 속도 활용이 있습니다. 또. 네, 그것까지 같이 섞어서 나올 예정. 2번이 제일 중요한데 9번에 2번.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 뭘까요? 점이 있었어. 점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항상 뭐 된다? 이 말하는 거야 지금. 얘가 VT인데 VT가 0일 때 t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아주 잠시나마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멈추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 될 때의 시간을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t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t 빼기 4 이렇게 될 텐데 0은 t가 0이라는 소리는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야. 시작할 때 멈춰 있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4초에서 한번 멈춘다는 소리다. 그래서 t가 4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순간적으로 0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 유형 10 가볼게요. 기본 유형 10은요 잘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식 다 줬거든요. 네. 식 주는 문제들은 안 틀려야 된다. 그리고 식 대부분 다 주고요.
문제 잠깐 읽어봐요. 지면으로부터 80 초기 높이가 8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80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니들이 물리를 배운 게 아니니까 물리 배우는 사람들은 이 식을 니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니들이 아마 공식들 졸라 외워가지고 이것들을 만들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물리를 안 배운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식 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거다. xt 식 다음처럼 줬고 그때 물체 높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 이거 공 던지기 하는 거잖아요. 물체를 위로 쭉 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 여기가 지금 최고 높이가 80m 지점에서부터 던진다고 하고 있고요. 땅바닥은 여기 있을 거고요. 땅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뜻은 물체가 여기에 도달했다는 뜻은 뭐가 0일 때라는 소리일까요? 가속도요? 아니야. 가속도는 안 떨어져요. 이거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당긴다. 일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뀔 리가 없어. 뭐가 0일 때일까? 지금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이 0일 때의 t를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t 몇이야? 3이죠. 뭐 3이다. 그때 걸린 시간 t는 3이고요. 그때 높이를 구하라면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위치 계산해주면 되겠죠. x3 하면은 여기 95 45 더하기 90 더하기 80 마이너스 45지. 그럼 이거 45니까는 125 미터. 네. 끝났고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력이래요. 지면에 닿는데. 지면에 닿는다. 야, 지면에 닿을 때도 뭐가 될까요? 지면에 닿을 때도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거든. 영원히 되지 않을까요? 네. 얘 뭐야? 네, 지면에 닿을 때는 이제 뭘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되지.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력 구하래요. 속력 구하래. 지면에 닿을 때의 속력은 뭐가 0일까요? 위치가 0인 상태다. xt가 0일 때의 그 시간을 여기 vt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다 높이가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0일 때를 구해보자.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되고 잘 안되고 16인가요? t 빼기 8 t 더하기 2지. 자, 마이너스 1일까요? 8일까요? 8인 게 당연하죠. 시간에는요 음수가 없어요. 모르겠다. 이거 t가 음수라는 소리는 과거여행 시간여행 한다는 소리거든. 거꾸로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8초가 흘렀을 때 마이너스 2초가 흐른다는 건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소리잖아. 안 돼요 그건. 그래서 8초일 때를 말한다. 그래서 V8을 구하면 된다. V8 V8은 마이너스 80 더하기 3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의 의미는 지구 방향으로. 네, 지구 방향으로 라는 소리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그래서 속력을 구하랬지. 속력 리을 스칼라 크기만 있습니다. 50 이렇게만 적으면 돼.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50을 쓰면 틀린 게 돼. 왜? 스칼라량이니까요. 크기만 존재하는 녀석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니들이 이런 기본적인 약간 과학 그 사실들 그게 조금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속력 구하래지. 속도가 아니고 속도면 마이너스 50이다. 속력이면은 절대값. 그래서 50만 다. 네, 이렇게 되고요. 왜 이렇게 많어? 킹받노. 아니 문제 개 많네. 11번 L 길이에 대한 변화율. 11번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 길이 L이 지금 t로 다 써져 있죠. 그러면 뭐 푸는 방법이 비슷해요. 그 LT라고 잡는다. 그때 L은 길이래. 랭스겠죠? 길이. 그때 이 녀석의 변화율을 구해달래.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하는 게 dLdt입니다. 얘는 뭐 속도로 말하기나 좀 그러니까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해주면 t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되겠죠. 그때 t가 2일 때의 변화율이래. 이 집어넣으면 끝난다.
L'T라고 적을게요 그냥. 그러면 이거 4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16 이렇게 답이 됩니다. 네. 괜찮냐? 12번 넓이. 이번엔 식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제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어려운 편이다. 12번 보면은 가로 9 세로 4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9 4 해서 기본적으로 넓이는 S라고 적어주는데요. S는 9 곱하기 4죠. 맞죠? 기본적인 넓이는 이렇게 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근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각각 매 초 0.2cm씩 그리고 0.3cm씩 늘어난대.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0.2씩 늘어난다? 1초당. 그러니까 0.2 뭐 붙여줘야 되는데. 아니 t. 여기 시간이 1, 2,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저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럼 이제 ST라고 적어줄 듯. 가로 길이는 0.2t 더하기 9인 거고 세로 길이는 0.3씩 늘어난다고 돼 있었지. 그러면 이거 0.3t 더하기 4가 요렇게 들어오면은 식을 다 작성한 겁니다. ST에 대한 식을 다 작성을 했다. 그때 뭐야?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그래서 ds dt를 구해달래요. 그때 지금 얘랑 길이가 같을 때니까 1차 방정식을 먼저 풉니다. 이거 길이랑 0.3t 더하기 4가 같으려면 여기 넘어가고 0.1t 얘 넘어가면은 5죠. 그러면 t는 몇 초 해야 돼? 50초. 네, 50초요. t가 50초일 때에 이 S'T라고 적을게요.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 인데요. 전개하기 싫으니까 곰미 쓰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민서 불러. 0.2 0.3t 플러스 4 네,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는 거. 0.2t 플러스 9 곱하기 0.3 네, 요렇게 된다. 여기에다가 50 집어넣으면 끝. S'50을 구해달라. 넣으면 19 10에다가 9니까 19 곱하기 0.3이네. 그럼 19로 묶이면서 0.5 2분의 1 2분의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계산 따라왔니? 지은아 괜찮니? 물리 안 하길 잘했다. 오케이. 네. 아, 왜 안 끝나는 거야, 이거. 왜 계속 XT 속도 가속도 왜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어려워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네. 13번. 저렇게 앞에 쉬운 문제들 한 문제 나오고요. 보통 시험 나올 때 요런 조금 어려운 스타일 문제가 한 문제 또 나오고 보통 활용 문제도 한 두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자, 13번에 1번.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위치에 대한 식 이미 감사하게도 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속도가 VT가 식 바로 적을게. 3t제곱 빼기 15t 더하기 24가 얘가 12가 될 때의 가속 일단 시간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때 AT를 구해달래요. AT는 6t 빼기 15인데 일단 위쪽 식 이거 풀어가지고 그 t를 먼저 찾을게.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3t 제곱 빼기 15t 더하기 12는 0이고 3으로 나눠지고 곤란하게도 t가 두 개씩 나오네요. 문제를 더 읽어봐야 되나봐. 처음으로 12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1초겠죠. 4초가 아니고 처음으로니까 1초를 집어넣어라. 6 빼기 15 마이너스 9 나오는데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수인 채로 그냥 말하면 될 듯. 마이너스 9. 네. 요런 느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시각 T, 위치 XPT. P라는 점이 움직였을 때 그 위치는 T제곱 빼기 9T 빼기 6으로 작성한다고 하고 XQT라고 해놓을게요. Q라는 점이 움직일 때의 그 위치는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4T제곱이라고 부르겠대요. 그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 거리를 구해달라.
일단 속도 체크 미분해봐야지. VPT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는 2t 빼기 9고요. VQT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8t가 되는데 두 개가 같을 때의 시각을 먼저 구합시다. 넘어가시고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 3으로 나누고 t제곱 빼기 2t 빼기 3은 0, t 빼기 3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 3이다. 뒤쪽 음수 나오죠 해. 그래서 안 할 거고 t 3 나와야 됨. 그때 뭘 구하라고? 내가 몇 번을 하는 거였더라? 14번에 2번이지. 13번에 2번인가요? 죄송합니다. t가 3초일 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XPT 쪽으로 갈게. XP3은 9 빼기 27 빼기 6이니까요. 마이너스 24라는 위치에 존재를 하고 XQ3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94 36 해서 9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점 위치가 XP라는 점은 여기 마이너스 24에 존재를 하고 Q라는 점은 9 쪽에 존재를 한대요. 그때 거리는 두 개의 차겠죠. 그래서 33?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잠깐 멈췄다가 쉬었다가 이제 미분이 끝나가거든. 네, 아니다, 안 쉴게. 미분 끝내고 쉬자. 미분 끝내고 지금 2시간 했는데 미분이 끝났죠? 그럼 적분 들어가도 되겠네. 두 문제 하고 쉴게요. 14. 네, 1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 X, 위치 주고 있고 3차 함수래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꾼다?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다는 소리.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춰야지 왼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0 됐을 때의 시각을 먼저 구해야 된다. 미분 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36이고 요거 3으로 묶이고 t 제곱 빼기 t 빼기 12 t 빼기 4 t 더하기 3. 그래서 t가 4일 때 멈춥니다. t는 4일 때 그 순간에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 한 번 더. at는 6t 빼기 3이고 t가 4일 때니까 24 빼기 3. 가속도는 21 이렇게 나와야겠군요. 21이다. 네, 2번 귀찮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있고 XPT, XQT 각각 있대요. 그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찾으라고 하니까 속도, 시간 속도, 그래서 보통은 VT 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려볼 겁니다.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 먼저 해볼게요. VPT는 4t 빼기 2고요. VQT는 2t 빼기 8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t축, 시간에 대한 축이고 세로축은 v축이 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적 있니? VT 그래프? 과학 시간에 본 적? 네. 그 물리 시간에 볼 거임. 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그래서 얘는 y절편이 몇이니? t가 0일 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올라가지는 녀석이겠죠. 그때 이거 t 0 되려면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대충 그릴게. 얘는요 y절편이 몇이냐? 마이너스 8이죠. 여기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야? 뭐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야? 이거 4 집어넣으면 0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된다. 그때 속도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2분의 1 기준으로는 둘 다 마이너스지. 크기가 V가.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이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2분의 1이랑 4초 사이에서는 이 빨간색 그래프 P 그래프는 플러스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리고 Q는 마이너스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속도는 점점 감소하고는 있긴 하지만 속력이 감소는 하고 있지, 0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게 멈춰지고 있진 아니지. 왼쪽으로는 계속 가고 있어. 그 왼쪽으로 가는 그 속력이 줄어들 뿐.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초부터 4초까지 그때 t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니까 t는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까지 이렇게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4초 이후에는 둘 다 플러스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VT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풉니다. 필수 유형 15 별표 5개 쳐놓으십시오. 제일 잘 나오는 녀석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니들한테 그래프 해석을 맡기는 문제들. 어렵지는 않고 물리에서도 자주 볼 거고 수학 시험에서도 자주 보실 거다. 2, 3, 4, 5, 6, 7 반듯반듯한 그래프. 뾰족. 가로축은 T축이고 축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V 그래서 얘는 VT 그래프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VT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 골라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억 T는 2분의 1일 때 아마 여기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가속도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 가속도는 누구를 미분한 녀석이야?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야, 가속도는 누구를 미분한 녀석? 속도를 미분한 녀석. 근데 미분했다의 뜻이 뭔데요? 미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체크를 해달래. 2분의 1일 때 기울기 양수 맞나요? 네, 맞죠. 여기 양수 맞죠. 그러니까는 기억 참입니다. 기억 참. 끝났고 그냥 그래프만 해석하면 된다. 니은 t가 1초부터 3초까지요. 그때 p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1초부터 3초까지는 요런 그래프인데 그때 기울기가 일정한가요? 라고 묻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한가요? 맞니? 네,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t가 4초부터 5초일 때 여기 말하는 건데 여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맞니? 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쵸? 맞는 말이고, 리을 0부터 7초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방향은 속도가 일단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되고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2초일 때 한 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4초일 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초에서 멈췄죠. 그래서 2초랑 4초에서 운동 방향 2번 바꿨다. 리을도 참입니다. 다 맞네. 네. 16번은 별표 4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학교에서 너무 사랑하는 문제야. 한 2, 3년에 한 번씩 자꾸 튀어나와. 이거 왜 나오냐면 식 잡기가 어려워서 나와요. 이거 잡는 게 어려워서 문제 나오는 거거든. 얘는 고난이도 문제예요. 일단은 고난이도 문제인데 빛의 성질 같은 거.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다. 3m. 닮음 씁니다. 그리고 사람 150. 아쉽네요. 네. 150cm 1.5.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뭐 150m, 아니 150m래. 그러면 초대형 거인이잖아. 잠깐. 1.5m. 네. 1.5m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때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자의 길이를. 일단은 문제 상황을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서영이라는 인간이 원래 가로등 밑에 있대. 그때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2m/s의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중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닮음을 잡을 건데요. 일단은 그림자라는 녀석은 누가 막았으니까 이거 머리통이 막았으니까 생기는 거거든. 빛은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치? 그때 그 머리통이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다.
맞죠? 막아서 생기는 거야. 빛이 닿는 곳은 그림자가 없지. 머리로 막았으니까는 그림자가 지금 이따만치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 길이의 변화율을 묻고 있어. 그때 여기 길이는 문제에서 준 힌트로 표현할 수 있거든. 지금 2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그때 혹시 이거 초딩 때 배우는 공식이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인데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거속시요. 네. 그렇죠? 속력 몇이래? 속도인가? 2m. 그리고 시간은 t겠죠. 1초마다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거리는 여기가 2t입니다. 2t라고 잡아줄 수 있고 그림자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이걸 x라고 잡는다. 근데요. 그러면 니들 눈에서 이게 삼각형 두 개가 보여야 돼. 지금 이 삼각형. 사람이랑 그림자 가지고 만드는 삼각형이랑 가로등이랑 전체 이렇게 길이로 이용해서 만드는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두 삼각형은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일 거다. 해서 요거 가지고 닮음에 대한 식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괜찮냐? 그러면은 뭐 해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 x 대 요렇게 봐야 돼. 밑변끼리 작은 삼각형의 밑변, 큰 삼각형의 밑변. x 대 x 더하기 2t는 1.5 대 3 요렇게 잡히겠죠. 1대 2 요런 비율이어야 됩니다. 맞냐? 그러면은 x 더하기 2t는 2x입니다. 근데 우리 x를 t에 대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 그럼 x는 몇 t다? 2t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t라고 이제 잡아줄게. t로 써졌으니까 xt는 2t입니다. 그때 뭘 구하라고? 길이의 변화율. 길이인 거잖아요. x가 지금. 그때 길이의 변화율? 그럼 뭘로 미분해 보면 돼? 위치가 아니고요. 위치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이. L로 적어줄까요? 이거? 근데 귀찮은데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 X로 잡아놨어. 누구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돼요. 얘 미분 띡 하면 몇이니? 2요. 답입니다. 이렇게 닮음 이용해서 잡는 건데요. 보통 여기 가지고 뭔가를 식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멘붕이 빠지고 식을 못 적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 미분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미분이 다 끝났다.